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 장점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전기택시로 고민하는데 전기택시의 단점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잘 아시면 장점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장점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 드리지만 저는 다음 택시 교체는 전기택시로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전기택시 그렇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전기택시로 바꾸냐 하실까봐 전기택시의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한번 쭉 보죠. 일단 장시간 근무 시에 피로도가 낮습니다. 이 피로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밑에 복합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피로도는 낮아요. 다만 한 7시간, 8시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피로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어차피 그 정도인데 필요하면 사실 일을 못 하시죠. 그래서 7, 8시간 적당히 적게 일하시면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한 10시간, 11시간 넘어가면 사람이 이제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든 상태에서 아무래도 전기택시가 좀 덜 피곤합니다. 그건 아래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건 장시간 근무 시에 피로도가 낮다. 가스택시 대비. 자, 두 번째는 잘 나간다. 자, 첫 번째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나타 K5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스택시 비교하더라도 그랜저나 K8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택시보다 피로도가 낮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연료비 차이가 더 크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확실하게 차이인데 잘 나갑니다. 택시가 굉장히 잘 나가요. 물론 야 소나타나 K5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밟으면 잘 나가지 않냐, 법인 택시 잘 나가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뭐랄까 그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차 자체가 애초에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요. 근데 그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소나타나 K5는 RPM을 많이 올려야 되고 그렇게 많이 밟는 것 자체가 또 설 때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밟으면 잘 나가는데 잘 나가고 잘 서요. 소나타나 K5도. 다만 뭔가 그게 어떤 좀 뭐랄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둘 다 타보신 분들은. 반면에 전기택시는 그냥 별 부담 없이 슬슬 밟아도 차 자체가 그냥 잘 나가요. 가속도 굉장히 빠르고 잘 나갑니다. 근데 이 잘 나가는 게 의외로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낮아요. 뭐 이를테면 야 저기 앞에 끼어들고 싶은데 요번 신호 지나고 싶은데 여기 앞에 차들이 늦게 가네 좀 시원시원하게 쑥 빠져가고 싶은데 이럴 때 전기택시 타면 그냥 크게 스트레스 없이 쭉 밟고 쭉 나가면 금방 어디 뚫고 나가고 저기 앞에 빈 공간 쑥 들어가고 그다음 이번 신호 걸릴까 말까 할 때 그냥 쭉 밟으면 훅 지나가 버리고 차 자체가 잘 나가니까 뭔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기 가고 싶다, 끼어들고 싶다, 저기 앞에 들어가고 싶다, 추월해서 가고 싶다, 저 신호 지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차가 잘 나가니까 뭐랄까 약간 게임처럼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게. 다만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좀 무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약간 겁나기도 했어요. 이게 잘 나가니까. 네. 근데 아마 전기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 다들 비슷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차가 잘 나가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역시나 이것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합니다. 자, 회생제동이 1단만 넣어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전기택시를 타다가 9만 타다가 소나타로 넘어와서 지금 5만 타고 있잖아요. 근데 소나타로 넘어와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잘 나가는 것. 그러니까 가속하는 성능에서 조금 부족한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브레이크 밟는 게 적어요. 거의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전기택시 때 회생제동 1만 썼거든요. 근데 그 회생제동 1만 쓸 때만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반면에 소나타로 오니까 거의 브레이크를 배로 밟아야 돼요. 근데 이 밟는 게 우리가 한 7, 8시간 운전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우리가 이미 몸이 다 적응했죠.
근데 이게 한 10시간, 11시간 넘어가면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또 브레이크 같은 걸 꽉 밟고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속하는데 막 차가 안 나가는데 막 밟아 제끼고,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 사용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밟는 데 있어서 거의 절반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제동 1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만 쓰고, 이걸 회생제동 2나 3을 쓰면 소나타나 K5 대비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브레이크를 안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가 발목이나 관절이나 근육이나 전체적으로 힘을 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거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체에 피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9시간, 10시간 일을 하면 하체에 계속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때의 그 피로도, 그게 매우 차이 날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회생제동 그거 위험하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쓰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거기에 맞들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한 9시간, 10시간 운전하면 그 피로도 차이에서 밟는 걸 훨씬 적게 밟거든요. 회생제동 1만 해도 거의 절반 이하로 밟고, 한 3 정도로 쓰면 진짜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브레이크를 안 써요. 당연히 브레이크를 쓰는 일이 적고 혹은 약하게 밟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덜 많이 쓰고 기존처럼 일반 자동차처럼 쓰고 피로도가 많을 것이냐, 아니면 브레이크를 덜 쓰고 피로도가 훨씬 낮을 것이냐, 손님은 좀 울렁하더라도. 거기에서 일반적인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굉장히 적게 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잘 나가고 그다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잘 쓰고, 요 장점이 확실하게 장시간 일을 할 때는 전기 택시가 피로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소나타로 넘어오고 확실하게 느끼는 거, 다른 피로도보다 확실하게 덜 나가고, 그다음 브레이크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서 피로도가 확실하게 높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진동이 없어요. 자, 이것도 차이가 커요. 우리가 특히 저는 소나타로 넘어오면서 좀 놀란 게, 이게 정차 중에 뒤로 놓은 상태에서 진동이 너무 심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기사님들 거 타보고 다 비슷해요. 그냥 진동 자체가 심해요. 진동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료를 덜 쏘면서 폭발력을 최대한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비는 좋죠. 근데 대신 진동이 심하죠. 그래서 저는 K5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진동 같은 게 좀 싫은 분들은 K5와 소나타를 둘 중에서 고민하신다면 꼭 타보십시오. 타보고 진동이 똑같으면 뭐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진동이 K5가 확실하게 낮다, 아마 한국인 취향에는 진동이 낮은 게, 연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진동이 낮은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K5는 진동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해봅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산다라고 하면 K5와 소나타 타보고 K5가 진동이 적으면 K5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타가 웬만한 거 다 만족스러운데 유일하게 아쉬운 게 조금 진동이 심하다. 아마 LF 뭐 뉴라이저 이거보다 훨씬 진동이 심할 거예요. 연비가 좋은 걸 보면. 그래서 연비가 좋은 대신에 이런 거 진동이 있다. 근데 안 그래도 저는 전기 택시에서 넘어왔는데 심지어 진동이 심한 이 중국 택시로 소나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 느껴지겠죠. 그래서 정차 중인 시간이 우리는 택시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진동이 뭐 별 스트레스냐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또 한 10시간, 11시간 차에 앉아 있으면 그 자잘한 차의 진동들이 계속 몸에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기 택시는 진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진동이 좀 심한 중국 소나타로 넘어오니까 확실하게 이 진동이 좀 피로해요. 한 8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0시간 넘어가는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요 진동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기 택시는 기본적으로 진동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죠.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택시, 하이브리드 LPG 택시가 사실은 기사님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잘 나가는 거, 하이브리드
LPG 택시도 잘 나가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하이브리드 LPG도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브레이크 적게 쓰겠죠. 그 다음 정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LPG 택시가 당연히 진동이 없겠죠. 그래서 전기 택시의 이 중요한 장점들을 하이브리드 택시는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사실 기사님들이 하이브리드 LPG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LPG 내놔버리면 솔직히 그랜저 다 판매 박살나고 그랜저 K8은 뭐 거의 뭐 판매량이 박살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소나타 K5도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사실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LPG 하이브리드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실증 그 시험은 계속 하고 있죠. 회사 택시에서는 그 소수의 LPG 하이브리드 택시 있잖아요. 시정 연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놔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 택시에 LPG 하이브리드가 그 별도로 하는 건가요? LPG 그 협회에서. 그건지 현대기아 차의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있죠. 그래서 르노가 좀 빨리 내놔줬으면 좋겠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내놔주면 분명히 잘 팔릴 건데 뉴스상으로는 뭐 2, 3년 얘기하니까 답이 없죠. 네. 그래서 기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기 택시의 장점은 뚜렷하게 있다. 다만 LPG 연료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되면 전기 택시의 장점은 누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개조하지 않고는 지금 없어요, 차가.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일단 달리고 서고 그다음 정차 중에 분명히 전기 택시의 장점은 크다. 그다음 5번째,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일반 소나타나 K5 뭐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시동 꺼놓고 그러니까 ACC 말고 아예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전기를 뭐 핸드폰이나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는 거의 어렵죠. 뭐 자체적으로 별도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 전기 택시는 사실은 시동을 켜놓는 거나 꺼놓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동 켠다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 시동을 켠다라고 해서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는 그런 개념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일반 차와 비교하면 시동이 꺼진 개념이죠. 그 상태에서 진동 없고 아무것도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이나 전기를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주차 자리 같은 거 부족할 때 주차장 만차일 때도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 충전 자리들이 있고 전기 충전 자리 할 때는 뭐 주차장 이용하는 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 이용할 때도 나름 장점이 있고 그 다음 연료비 당연히 적게 들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아직 연료비는 적게 듭니다. 훨씬 적게 듭니다. 다만 이게 연료비가 순수하게 그 충전소에서 요금으로 한 9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좁혀지긴 합니다. 그래서 차값 생각하면 거의 의미가 없고 근데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료비 차이가 분명하다. 그래서 연료비 차이를 바탕으로 차값 활부를 퉁칠 수 있어요. 이게 전기 택시를 선택하시는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무리해서 활부만 문제가 없으면 풀활부 땡겨놓고 그 다음 연료비 차이가 한 달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료비 차이로 차값 활부를 충분히 퉁칠 수 있어요. 그러면 퉁쳤을 때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활부를 다 까면 전기 택시는 적어도 중고 차값이 조금 더 비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사실은 뭐 의미는 있죠. 어차피 뭐 3, 40만 킬로 타면 어차피 차값 자체가 많이 내려갔을 텐데 그래도 소나타나 K5 대비 좋죠. 결국은 활부는 연료비 차이로 다 깎고 그 다음 차값은 훨씬 많이 남는 그거죠. 문제는 이제 한 3, 40만 킬로 탈 때까지 장고장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감속기나 모터 같은 거 배터리는 아니라 배터리 고장 나면 거의 보증기간 끝나고 박살 나는 거고 보증기간 지나고 감속기나 변속 뭐 모터 같은 거 부분이라도 아니면 충전 부분이라도 고장 나버리면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그냥 백단위입니다. 보증기간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뭐 3, 40만 킬로 탈 때까지 고장이 없으면 진짜 그건 꿀인데
보증기간 지나고 고장 좀 큰 거 하나 놔버리면 사실상 연료비 아낀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적어도 연료비 차이가 보증기간 내에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로 활부를 퉁칠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크죠. 왜? 보증기간 내에서 최대한 타고 20만 킬로 이내에서 계속 바꿔버리는 거야. 일반 보증이 뭐 6만이고 그다음 전기 같은 일반 계통이 16만 킬로이기 때문에 16만 킬로면 우리가 한 2년 반 잡고 2년 정도 잡고 그러면 단기간에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한 달에 한 10,000 킬로 이상씩. 그런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해서 그냥 한 2년마다 계속 바꾼다 생각하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많이 타고. 그러면 어차피 활부 안 내면 활부 내지만 그게 연료비로 퉁쳐지면서 차는 2년마다 바꿔버리니까 고장 걱정도 없이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차값이 너무 올라버리고 강가가 심해서 이게 쉽지 않아진 상태이긴 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을 갈러 가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뭐 몇 시간은 그래도 잡아먹잖아요. 일을 못하게 되고 또 괜히 이제 정비한다고 또 그날 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적어도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개념이 없어요. 거의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게 감속기입니다. 근데 그 감속기 오일도 한 9만 10만 킬로 정도 돼서 한번 갈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거의 정비소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7만 8만 타는 동안 뭔가 작업을 위해서 정비소로 가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네, 아주 좋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뭘 장고장이 적고 물론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전기차가 고장이 훨씬 적습니다. 자, 이 장점도 있고 그 다음 실내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해놨을 때도 뭐 손님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뭐 전기를 쓴다든지 하더라도 매연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내 공간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차면 주차장에 시동을 걸어놓으면 좀 불편하죠. 특히 이제 겨울 같으면 이제 미리 시동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 대표놓고 차를 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무래도 실내면 시동을 계속 걸어놓으면 매연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시동 너무 오래 걸어놓지 마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기 택시는 뭐 그런 걱정이 없죠. 그냥 시동 걸어놓아도 시동을 한참 걸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추울 때 겨울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10분 단위로 시동이 걸어지는데 10분 해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서 10분 해놓고 시동 이제 꺼지면 다시 또 10분 걸어서 최대한 뭐 의자나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데펴놓고 타면 겨울에도 그냥 차에 타면 후끈후끈하게 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0분씩 그렇게 해놔도 뭐 전기요금이 아까울 뿐이지 매연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전기택시의 장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아쉬운 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다만 여기에서 재고차들의 가격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기택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재고차 같은 것들은 좀 싸게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알아보시고 재고 전기차로 한 3천 초반 좀 괜찮은 전기차로 3천 초반 정도 중반 이하 3천 초반 정도까지 해서 풀할부로 하면 아니 물론 돈 있으면 현금하면 되고 풀할부로 해도 그 정도면 2천만 원 초중반의 소나타 K5 대비 활부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네, 좋은 건 연료비로 그 활부를 충분히 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할인 거의 없이 지금 그냥 뭐 일반적인 전기차 3천 후반 4천 초반 넘어가는 그 정도의 전기차는 저는 아니다. 전기택시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되고 재고 할인받아서 3천 초반의 전기택시 산다?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하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장점 특히 저 브레이크를 적게 쓰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야. 기존에 소나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운전하고 그 피로도에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브레이크를 결국 계속 물리적으로 계속 밟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피로했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안 써도 돼요. 진짜 회생제동 제일 강하게 놓으면. 물론 이제 손님은 이제 멀미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에 적응하면 이제 까딱하면 잘못해서 가속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택시가 장점도 많습니다. 네.
저는 다음 택시는 다시 테슬라 저가형 모델 Y 전기 택시로 바꿀 겁니다. 욕먹을까봐 미리 얘기 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기에는 중국 소나타나 K5가 가장 좋다. 요즘에 그랜저나 K8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 다음 둘 다 꼭 타보시고 진동, 정차 중에 진동이 K5가 적다라고 하면 연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인 연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차 중에 진동이 K5가 적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소나타와 K5 중에서는 만약에 진동이 적다라고 하면 K5를 살 것 같아요. 근데 진동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중국 소나타 이거 뭐 그냥 최근 연식으로 그냥 샀겠죠. 네. 그래서 5만 탔는데 약간 그런 것들은 있죠. 의자에 잡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조금씩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고치러 가기도 귀찮고 크게 뭐 달리는 데만 문제 없으면, 근데 적어도 지금 5만까지 타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엔진 오일은 조금 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 뭐 상관없고 엔진 오일 교체 주기만 조금 빨리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전기 택시 분명히 장점이 많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만약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3천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다. 괜찮은 옵션으로. 저는 그러면 무조건 전기 택시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전기 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아직 화재에서 100% 완벽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차값이 좀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기택시 장점도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전기택시 살 거야 라는 분들은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